안녕하세요. 맥키니시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테라피틱스가 장중에 14%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GLP-1 장기지속형 주사제 패권 관련해서 HLB 제약 관련된 기사 내용도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생명각,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테라피틱스 차트를 보게 되면요. 장중에 12시 18분에 8,7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14% 올라갔는데 장 초반에는 이제 10시 이전에 오전에 이제 고가를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11시 넘어서 또 이제 아침에 고가를 또 넘어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12시 넘어가면서 거래가 좀 더 강하게 유입되면서 8,700원 한 14%가 올라갔다가 이 8,400원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입니다. 이 가격 부근에서 플랫톤으로 가다가 이제 정규장에서 3시 반에 마치는 부분은 8,220원. 그래서 지금 시간에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어떤 흐름들 이런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때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넘어가고 이제 퇴긴 기대가 나왔다가 이제 6일 정도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어떤 HLB 그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투심에도 미쳤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주말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결국 테라피틱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RGN이 요구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도 그 EMA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EMA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PIP라고 하는 그 신약 판매 승인할 때 이제 소화 대상의 안전성 유효성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이제 규제 요건인데 이걸 면제를 받았는데요. 이 면제를 받으면 뭐 시간과 비용이 좀 절감이 되는 부분들이고 통상 이제 PIP 제출하기 위해서는 임상 프로토콜 준비도 해야 되고 제출하고 난 다음에 또 EMA 검토 승인까지 통상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 PDCO에 제출했던 그 플레이브 요청이 억셉터블하다. 이게 결정은 아직 나진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한두 달 이내에 이게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상승의 이제 재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RGN 요구 관련되는 뭐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돈페사의 옥사베이터인데요. 옥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EMA 쪽에 이제 PIP를 전출했다가 디퍼럴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유예 결정을 받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전향적인 판단을 이번에 드래프트로 받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미국 쪽에서는 이미 이제 ODD로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희귀약품 면제 관련되는 Orphanage Exception이 이제 적용되면서 PIP 제출이 일단 면제된 상태니까 좀 긍정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자, 엔케 치료제 유럽 이제 CR3 관련해서 환자 모집 이후에 최종 환자 투여가 끝난 상태에서 지금 데이터 프리즈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데이터 점검 절차를 통해서 탑라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 문구의 어떤 프로세스가 통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 매니징을 하는 이제 뭐 회사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서는 요 단계로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 수집, 그러니까 임상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가 유효하지 훼손되지 않았는지를 수집하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오류가 있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의문사항이 있으면 쿼리가 있으면 이걸 해결하고 요런 상태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프리즈합니다. 프리즈는 임시적으로 일단 데이터를 잠궈주는 겁니다. 이게 동결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리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글을 보시게 되면 지금 프리즈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라 프리즈 상태에서 마지막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리즈 상태에서 4번 단계 파이널 리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지금 파이널 리뷰는 이 파이널 리뷰라고 하는 말은 이거 마지막 검토를 하게 되면 이제 락업으로 가는 겁니다. 락업은 아예 이제 데이터를 완전히 이제 잠그면 아예 접근 자체를 못 합니다. 예. 여기는 이제 접근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데이터 프리징 단계는
여기는 이제 수정 자체를 좀 못하는 단계거든요. 데이터를 이제 수정을 안 되는, 이게 여기도 보면 그래서 임시 잠금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완벽하게 락이 되면 아예 이제 접근 자체가 안 되는 상태로 이 통계 관련되는 회사로 이걸 보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10일 정도 있으면 전체 데이터 중에서 탑라인 데이터, 가장 중요한 부분의 데이터는 알 수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4번 단계니까 이제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되면 파이널 리뷰에서 락업 관련되는 기사가 되면 이제 조만간 이제 통계 분석 이후에 탑라인 데이터가 지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 그 기사가 지금 언제 뜨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런 이제 기대감을 오늘 양봉은 조금 이제 반영한다. 이번 주 다음 주에. 왜냐면 지금 이제 파이널 리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왔던 이제 제약 관련해서 GLP-1, 그러니까 펩타이드 약물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이제 주 1회에서 뭐 월 1회라든지 뭐 3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장기 지속형으로 바꾸는 쪽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HLB 제약이 리보세렘 생산 외에도 그 다음에 뭐 전문의약품 외에 이제 가장 지속적으로 해왔던 플랫폼 기술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의 어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HLB 제약만이 본래 이제 HLB 쪽으로 인수되기 전에 과거에 이제 뭐 C3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메디포럼일 때부터 개발했던 게 이 플랫폼 기술입니다. 자, 마이크로 플루이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세 유체인데요. 고체가 아닌 뭐 액체나 기체에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영향에 따라서 뭐 형태가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미세 유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뭐 장기지속형 주사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두영 연구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카톨릭대에서 이제 생명공학 박사를 하고 이제 이후에 뭐 동국제약, CJ 헬스케어 쪽에 있다가 이제 그 과거에 메디포럼일 때 이제 왔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HLB 제약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거의 10여 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가장 큰 하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핫한 게 GLP-1 관련되는 부분에 인기 덕분에 요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에 힘입어서 이 노보노디스크나 일라릴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경구용으로 바꾼다, 장기 수술형으로 바꾼다 하면서 이제 기술 제휴라든지 기술 이전 관련되는 부분들, 국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펩트론이 이제 뭐 그런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일리아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본래 이제 약물 전달체 기술을 통해서 GLP-1 제제의 반감기를 늘려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집에서 자가 형태로 이제 주사를 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편의상으로 이제 반감기를 늘리는, 이 약물이 이제 혈액에 들어가서 농도가 얼마만큼 이제 오래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편의성이 달라지겠죠. 주에 한 번 맞다가 월에 한 번 맞으면 굉장히 이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R 자료에 보면 이제 약물이 함유된 미리꾸라고 이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있죠. 이게 이제 뭐 고분자 물질인데, 이 동글동글한 구형 안에다가 약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약물을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장기 지속적으로 천천히 약물을 배출하는 형태로 만든 이제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SMEB 이제 플랫폼 기술인데요. 메디포럼부터 이제 연구를 해서 제형 특허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기술력은 이제 일단 고도화되어 있는데, 개발의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아직 상용화 단계보다는 이제 초기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 1회 투여하는 GLP-1 계열의 약물 투여를 월 1회, 뭐 3개월에 1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춘다라고 하면 빅파마가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평가를 높이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18년도부터 개발에 들어갔고, 이 기술이 이제 학계에 처음 알려진 거는 2007년입니다. 굉장히 균일한 방출량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그 미세 유체 관련되는 부분의 약물 방출 속도는 매우 균일하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 완성도는 처음 약을 이제 투약했을 때 초반에 약물을 방출량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방출 속도를 0.5% 이하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주가에는 지금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기술의 어떤 R&D의 어떤 진척도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래서 GLP-1제제의 약물 방출 속도가 42일간 99.96의 직선성을 보였다. 그러니까 시간 경과에 따라서 약물이 균일하게 이제 방출된다고 하는 게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 제형의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고요. GLP-1 약물을 아주 미산 입자 내부에 스며들도록 아까 지금 동글동글한 그 안에다 약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입자가 균일해지는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의 한계가 생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펩타이드 관련되는 부분들도 생산하기가 좀 쉽지 못했던 부분도 여러 이제 단점들을 극복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 같은 경우에도 수율은 높은 대신에 대량 생산에 어려운 어떤 단점이 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HLB 제약이 연속 생산을 위해서 핵심 모듈도 직접 개발하면서 극복을 해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라이센스 사업 관련되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생산 공정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설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모델만 따로 이제 판매할 수 없냐, 이런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의 이제 문의도 이제 받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비만 치료제가 계속 이제 성장으로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이제 제약 시장이다 보니까 HLB 제약의 이 플랫폼 기술 관련되는 부분들의 논의도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6월 달에 바이오 USA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논의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 깜짝 소식도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진행하는 이제 파이프라인 개발하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그러니까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데가 약물을 다량으로 많이 이제 쓰는 질환이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항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치매나 파킨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는 거고요. 비만 같은 경우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적응증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단계가 뭐 후보자형 도출이라든지 동물 모델 평가니까 대부분이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속도를 내느냐가 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 테라피틱스가 좀 주도한 가운데 HLB는 2.72, 그 다음에 뭐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틀 조정 후에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일단 이제 양봉 흐름을 거래량 크지 않습니다. 일단 냈다는 게 의미가 있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양봉 흐름으로 전일의 음봉을 일단 제압하는 모습이고요. 예,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여기는 한 3,15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여기는 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중심선인 21이평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뭐 거래량은 작습니다만. 자, 그래서 오늘의 양봉이 기준봉이 되어서 추가적인 어떤 양봉들이 며칠간 진행되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